제철 수업이란 표현이 있는데 아, 제철 수업. 음식도 사실은 제철 음식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내게 없대요. 근데 채워지지가 않더래요. 이게 잘. 바로 시작합시다.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 엄마한테. 제철 음식을 충분히 먹고 난 다음에 다른 음식을 받아들여요. 나만의 기준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니까 딴 사람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하.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흔들리는 내 마음을 지키고 키우는 시간 20분 딥마인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지? 우리 다 마음의 소리 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하도 많이 들었어요. 내면에 집중해라,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근데 그 방법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나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 내면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을 아주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게까지 너무나 잘 전달해 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걸 뭘로 하냐고요? 그림으로 하십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도 와서 많이 배우신다고 해요. 미술학원 이름이 아티너스입니다. 아트 인 어스를 빨리 읽어서 아티너스인데, 아티너스의 최민건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NKTV 구독자분들에게 이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좀 간단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를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미술 수업을 하는 아티너스의 최민근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벌써 한 10년째 미술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근데 선생님께 이걸 배우는 분들이 되게 다양하다면서요. 네, 어떤 맞아요. 분들이 오세요? 아이들도 수업을 하고 있고요. 네. 성인분들도 수업을 하고 있고 제일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지금 6살 아이들부터 하고 있고요. 네. 성인분들은 지금 벌써 한 70대 분들까지 네.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정말 모신 이유가 그냥 입시미술학원 선생님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네. 또 그냥 그림을 잘 그리게 하기 위해서만 가르친다 그래도 그래도 딥마인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이 미술 수업을 어떤 철학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미술 대회를 나가거나 뭐 입시 미술을 하는 곳은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수업 자체가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업의 첫 시작을 우리 오늘 뭐 할까 하고 이제 수업이 시작이 돼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한 5명 정도 아이들이 이렇게 한 반에 앉아 있으면 네. 각자 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자기 좋아하는 게 서로 너무 다르니까. 그렇지. 그럼 뭐 그리고 싶은 애들도 있고 만들고 싶은 애들도 있고 그럼 이제 각자 시작이 되는 거죠. 수업의 기획을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오호.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물론 그게 원활하게 되진 않아요. 처음에는. 왜냐면 시작하자마자 뭔가에 부딪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수업이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고 그려보고 싶어서 먼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뜻대로 안 되면은 저한테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기도 하고 네.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그 미술대회나 혹은 입시미술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증명해야 되는 미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게 나를 증명하는 걸 네. 교육이라고 그쵸, 생각하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반대의 결인 거죠. 반대의 결이다 보니까 네. 뭔가를 잘 그리거나 뭔가 잘하기 위해서 미술을 한다기보다 네. 내가 잘해보고 싶은 거를 좀 찾는 거죠. 그 과정이 미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마주하는 거예요. 그 그림이나 작품들을 아이들은. 아이들 반응은 어때요? 이걸 하고 나서? 일단은 편안해해요. 가장 편안해하고 아이들과도 얘기하면서 느끼는 거는 일단 저는 많이 참견을 안 하거든요. 일단 많이 참견을 안 해요. 그리고 참견하는 걸 싫어하죠. 많은 아이들이요. 그리고 참견 받는 거에 익숙해져서 온 아이들도 있지요. 그런 친구들은 자기 스스로 표현하는 게 익숙해지도록 저는 좀 옆에서 지켜보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반갑게 와서 인사하고 이 선생님은 나에 대해 궁금해해요.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준비했고 오늘 어떤 수업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그냥 애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항상 애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오늘 오기 직전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좀 우울한 수업하는 게 맞는 거고요. 사실은 그때는 속상한 일이 있었으면 그렇지. 너무 기분 좋았으면
그거에 대한 표현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게 항상 잘 그려야 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상태를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는 게 오늘 뭐 할까? 요거 물어보는 거죠. 오늘 너 어때? 이걸 묻는 거네요. 그렇죠. 오늘 네. 너 어때? 오늘 기분 어때? 오늘 너를 말해봐. 그거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막막하잖아요.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애들이다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나눠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티칭도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어시스트가 많아요. 옆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독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속삭여주고, 좀 다독여주고. 해봐. 그러고 나서 그렇죠, 봐주고. 그렇죠. 그 시간의 가치를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그런 분들은 꾸준히 수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꺼내놓는 시간이네요. 그 시간이 네, 아이들이. 맞아요. 그림을 통하여, 미술이라는 통하여. 행위를 통해서. 그렇죠. 나를 꺼내놓는다라는 거는 듣기 좋죠. 듣기는 좋아요. 나를 표현한다. 근데 막상 그 입장에 서게 되면은요, 6살, 7살 애들이나 60, 70대 어르신들이나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 비슷한 감정을 느껴요. 처음부터 제가 막 끄집어내라 막 이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고 서서히 가다가 나중에 이제 딥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딥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린아이들도 아무래도 요즘에는 미디어나 SNS나 노출이 빠르게 되고 있죠. 그쵸. 어린 시절부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걸 구체적으로 단어로 표현하지는 못해도 오케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좋은 모습을 맞아. 보여야 한다. 아무래도 그림이 시작됐을 때 그 말씀 많이 해요. 엄마들도 상담 왔을 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요. 말이 그러죠. 그게 시작이 맞아요. 돼요. 아이들도 저 이건 잘 그리는데 이건 못 그려요. 이거 할래요.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바로 반대로 아니야 해봐 이러면 또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쵸. 서서히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 원래의 모습을 어떤 분들은 좀 애써 외면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은 저는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실 때 가장 프로세스라고 해야 되나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수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는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제철 수업이란 표현이 있는데. 제철 수업. 제철 네. 수업. 음식도 사실은 제철 음식 있잖아요. 그렇죠. 제철 음식이 가장 몸에도 좋고 맞아요. 영양소 흡수도 제일 좋고. 네. 근데 미술 수업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철 수업. 왜냐하면 제철 수업. 아이들마다 네. 철이 달라요. 어허. 오늘 우리 뭐 해볼까 하는 질문을 하면은 애들마다의 철이 있어요. 어떤 애는 뭐 자동차에 지금 푹 빠져 있는 시즌인 아이가 있고요. 그렇지. 캐릭터 따라 그리는 거에 푹 빠져 있는 애들이 맞아. 있고요. 그럼 이제 그 철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다양한 주제의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네. 이 아이가 지금 관심 있는 거를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가 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랑. 물론 수업을 하면서 제철 수업을 하면서 각자 다 자기의 그냥 철에 푹 빠져 있거든요, 지금. 그치.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한다고 해서 그걸 잘하라는 보장은 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울 필요성을 느껴요. 오케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요. 배울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태에서 배워요. 오케이. 그러니까 맞아. 해야 되니까 배워. 해야 되니까. 그거 참 목적이 없는 거야, 그거 진짜. 그러니까 그 아까운 시간과 돈이 쓸려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과정 재미없어, 목적 없어, 왜 앉아 있냐고 돈 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제가 제철 수업을 딱 걸어놓은 이유는 배울 필요성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던 거고요.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그거, 자동차를 어떻게 잘 그리냐, 어떻게 만드냐, 내가 좋아하는 이 귀여운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내 손으로 그려낼 수 있느냐에서 아이들이 배워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미술 전공자 입장에서 봤을 땐 간단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오케이. 아주 그걸 간단한 잘하기 위해서 요거만 배우면 내가 이렇게 딱딱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근데 우리 옛날에 미술학원 가면 되게 무섭게 선긋기, 선긋기하고. 그 막 연기 펄펄 날리면서 막 그냥 깎고 맞아요. 그다음에 다 걷고 나면은 그다음에 뭐 둥그렇게. 맞아요. 이거 언제까지 해요?
근데 마치 그거 하다 세월 다 가고 내가 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지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고 뭐 하고 싶은지도 안 물어보고 맞아요. 내가 해야 될 군대식으로 그냥 따라가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배울 게 있단 있긴 말이죠. 있겠지. 있는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뭘 오해? 선생님이 나한테 이걸 알려주려고 지금 이거를 시키는구나를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면서 알려주고 싶은 그 핵심을 캐릭터에 담아서 자동차에 담아서 아이들 제철에 담아서 알려주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제철 음식을 충분히 먹고 난 다음에 다른 음식을 받아들여요. 그렇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다른 음식을 받아들일 때 나만의 기준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딴 사람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걸 미술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얘한테는 늘 새로웠을 거예요. 엄마가 봤을 땐 늘 맞아. 비슷했겠지만. 맞아. 그렇게 한 다음에 새로운 무언가를 내 기준이 쓴 상태에서 그렇지. 내 걸로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게 창의성이잖아요. 이게 진짜 어떻게 흡수다. 제대로 된 흡수다. 이게 창의성이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근데 신기한 거가 그런 식으로 수업을 쭉 한 애들은요. 네. 몇 년 그 수업이 쌓이고 어떤 본인 수업? 그런 이런 제가 원래 하는 제철 수업. 제철 수업이 충분히 쌓이고 나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아까 말씀하신 이거 있죠. 이걸 배울 필요성을 느껴요. 그때.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라고. 번위가 순서가 되지 않고. 순서가 딱 바뀌면서 이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아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 제가 너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사용해왔던 이 미술 재료가 사실은 사용법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알려줄게. 오케이. 그런 거죠,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쓴 책이 딥마인드라는 책이 있었는데 읽어봤어요. 이게 되게 이 선생님과 저와 네. 통하는 게 있는 것이 교육의 방식에도 인마인드로 교육을 시키면 이미 권위예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네네. 세상은 이래. 그래서 여기 나와서 이 공부하고 이 학원 나와서 이렇게 의대를 가면 너는 인생이 잘 풀려. 이 세상에 다 정해진 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수단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되면 넌 좋은 사람, 이거 하면 넌 괜찮은 애. 그러니까 항상 이미 정해져 있는 걸 따라가다 보니까 권위에 굴복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수단이니까. 근데 이 그림 교육에도 내가 수단이 되는 거. 내가 이거 하는 수단이 돼서 잘하면 칭찬받고 아니면 C 받고 아니면 A 받는 게 아니라 너 자체로 A.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니까 그걸 쌓아가니까 되게 견고해지는 거죠. 맞아요. 진짜 중요한 딥마인드 스타일 교육이네요.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너무 시원하다. 미술도 인마인드 교육과 딥마인드 교육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인마인드 교육은 뭐 어른들이 낸 주제를 읽고 해석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대신 성실하고 꼼꼼하게 표현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어른들이 뭐 좋아할까? 이렇게 다른 사람 마음을 읽어야 돼. 내 마음을 읽는 게 아니고. 상 받으면 더 좋고. 근데 그게 딱 되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또 오해를 하더라고요. 아, 미술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가 보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또 저희 학원에 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제가 한 그 질문. 아, 반갑다. 오늘 뭐 해볼까? 너 요즘에 뭐 좋아하니? 이 질문 싫어해요. 물론 그 질문이 나중에 편안해지게끔 이제 바뀌긴 해요. 하지만 처음에 거부감이 있죠, 그거에 대한. 어떤 애들은 그 뭐 해볼까를 기다려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해요, 뭔가를. 그리고 그거를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을 하다 막히면 와서 물어보고 또 하다가. 근데 반대로 이제 그 질문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오늘 할 걸 정해주는 걸 편안해 해요. 조금 더 들어가면 그것도 사실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수업이라는 거가 창의적인 수업도 분명히 있지만 도제식 수업도 있죠. 스승이 뭔가를 보여주고 제자가 그걸 따라하면서 그 수준에 다다랐을 때 오는 성취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결국은 수업할 때 중요한 거는 얘를 들여다 봐야 돼요.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거에 맞는지. 그렇지. 결국은 이끌어줘야겠죠. 딥마인드 미술 수업 쪽으로.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속도는 어때요?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아주 굉장히 천천히 싫어하겠네. 가고요. 결국 우리가 교육이 아주 철저한
공산품이 됐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또 좋은 선생님들이 다 몰려있고 자본이 몰려있으니까. 참 감사해요, 저는 그게. 진짜. 그 부모님들한테 감사한 거가 정확히 1시간 50분 수업을 하고 10분 리뷰 시간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1시간 50분 동안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끝날 때쯤 되면 부모님들이 오세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대기실에 가 있고 엄마들이 애들 자리에 착석을 쭉 하세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오늘 뭐 했다. 속으로는 아이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거고 아이랑 대화거리라도 하나 더 만들어내는 거죠. 그 안에서. 그거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1시간 50분 동안 이거 한 건가요?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은 설명을 드려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었는지 그 안에. 그리고 그거를 알아듣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희 학원에는.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계시죠, 사실은. 괜히 계시는데. 속상해하고 부족해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분들 역시 좋은 모습을 남에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나는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 앞에 다른 집 엄마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얘네가 한 거는 쓱 봤는데 뭔가 멋져 보여. 근데 우리 애 거는 뭔가 좀 초라해 보여. 그래. 그러면은 우리 애가 요즘 관심이 뭐고 이걸 표현하려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는 설명해주고 있지만 잘 안 들려요, 이게. 그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천천히 일깨워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엄마들 좀 더 살아보면 알아요. 아이들은 늘 승전보만 갖고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99개의 슬픈 소식에 한 개의 기쁜 소식을 줘요, 키우다 보면. 그러기 위해서 참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어릴 때는 엄마들이 맨날 승전보를 갖고 오길 원해. 학원에서 그거 했어? 잘했어. 그쵸. 성적 잘했어? 잘했어. 이게 애 키우는 건 줄 알거든. 근데 맞아요. 그거는 너무 애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엄마들이 그걸 너무 어렸을 때는 모르고 그래요. 원래 30대, 40대 초반 엄마들이 다. 맞아요. 어려서 그래요. 본인들도. 미술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도 느끼지만 엄마들도 배움을 좀 받아들일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시간에 뭔가를 배우시는 것 같아요. 혹시 어른들 수업은 안 하세요? 어른들 수업도 해요. 어른은 어떻게 해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네네. 네. 원래 제가 아이들 수업만 했었고요. 한 12년 차쯤 됐을 때 네. 그 학부모 엄마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성인반 수업 없어요? 또 제가 왜 없어요? 이랬어요. 없는 게 어딨어요? 만들면 되지 이래요. 그래서 제가 훌륭한 사람일세. 그래서 제가 성인반 수업은 안 해봤는데요. 이랬더니 우리 애 수업하는 거 보니까 나도 좀 그리고 싶어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 엄마한테. 왜 그리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진지해지는 거예요. 이 엄마가.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어느 날 집에 이렇게 거실에 앉아 있는데 내게 없대요. 남편은 남편대로 잘 살고 있고 애들은 애들대로 잘 크고 있고 집에서는 내 의견이 들어간 인테리어 몇 개 빼고는 내게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운동도 가봤고 쇼핑도 해봤고 모임도 나가봤고 근데 채워지지가 않더래요, 이게 잘. 그래서 혹시 미술은 날 좀 채워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지금 한번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거다. 네. 바로 시작합시다. 해가지고 시작이 된 거였죠. 아. 그게 성인반 수업의 첫 시작이었어요. 그게 한 10년 됐어요, 그것도? 벌써 10년 됐죠, 그것도. 그 이후로. 그 수업도 똑같이 한 4, 5명, 5명 정도? 아니요. 어른들은 한 2명, 1명. 1대1 수업하거나 2대1 수업하거나 많으면 3명이에요. 그 정도 수준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똑같이 뭐 얘기하는 하고 거예요. 싶어?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뭔가를 그리고 싶은데 뭘 그릴진 모르겠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그 딥마인드로 이제 들어가기 전인 거예요, 약간. 근데 갑자기 훅 들어가면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면으로 치면은 이제 천천히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무슨 서페이스 마인드로 갔다가 미들 마인드로 갔다가 맞아요. 그다음 딥마인드로 가는 건데 네. 처음에는 시작했던 거가 그 로망이 있어요? 뭔가 그리는 거에 대한 카페 같은 데 가서 좀 스케치해 보고 싶어요. 이래요. 오케이. 갑시다. 바로 나간 거예요.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근처 카페 들어가서 자리 잡고 앉아서 마시면서 뭐 적당한 사람 한 명 골라서 그려봐요. 그랬더니 막 어떻게 그려지?
창피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림 그리는 건 창피한지 몰라. 틀까봐 그래, 틀까봐. 우리 어렸을 때만 야, 하지마, 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렸는데 처음 그 그린 게 정말 잘 그리진 않았어요. 담게 그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시간 자체를. 미술학원에서 수업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재료 챙겨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그렇죠. 밖에 나가고 나 원래 그냥 엄마들이랑 얘기하던 카페였었는데 구석진 자리에 자리 잡고 갑자기 나 그리고 있고 카페에서 행위가 바뀌었네. 주체가 바뀌었네. 그렇죠. 그러면서 다양해졌어요, 수업이. 오케이. 결국은 내가 뭐 좋아하는지가 이제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이게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아이건 어른이건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네. 공들이지 않으면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데 저는 그게 나이에 관련된 게 아니라 누가 그 질문을 해보고 수행해 봤냐가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미술을 통해서 그걸 해낼 수 있겠네요. 또 한 번. 해낼 수 있죠. 해낼 수 있어요. 자기 안의 거를 끄집어내서 결국은 계속 마주하는 거잖아요. 내 맞아요. 모습을.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네. 남들한테도 좀 보여주는 경험을 시켜주고 싶긴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네,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너가 그동안 여기서 너의 관심사들을 끄집어내면서 너의 철을 확인하면서 네 모습을 확인하면서 수업을 했으니까 네. 공감해 줄 수 있는 상황을 하나 내가 마련해 주고 싶다. 전시회였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주제를 그땐 하나 줬죠. 주제를 주고. 그땐 주제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많이 바쁘지? 그래서 바쁜 일상생활에서 놓치고 사는 거 혹시 뭐 없니?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처음에는 이 질문이 좀 어렵다 보니까 뭐 TV 못 봐요? 게임 못 해요? 뭐 친구들 못 만나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인터뷰를 좀 여러 번 했어요. 애들 네. 개별적으로. 결국은 제가 학원에서 수업하는 그 전체 인원들 중에서 90%가 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오케이. 그게 좀 놀라웠었는데 답이 뭐였냐 하면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는 거 아이고. 그리고 세상에. 거실에 가족끼리 모여서 보드게임 하고 싶어요. 어머, 어떡합니까? 이런 거 그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답을 듣고 너무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 때까지는 그래도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었던 기억이 있대요. 아우, 근데 이제 초등학교 한 4, 5학년 중학교 올라가니까 부다니까 애들. 같이 먹었던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질문을 던져주니까 이제 그때 생각이 났던 거죠. 그 생각이.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거를 그리자.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그리냐 이거죠.